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행사 방법 좀 하다가 이제 끊겼는데요. 여기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행사 방법은 다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424조.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그 후 개최된 채권 조사기일에 파산관제인으로부터 시인을 받는 경우 그 시인된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제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은 파산관제인이나 상대방이 수개하도록 해서 파산채권 확정소송으로 청구치를 변경하여 진행하면 족합니다. 재단채권, 대표적인 이제 세금이죠. 재단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법원으로부터 그 증빙자료면 명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 체납 신고서, 그 다음에 관제인 보수 소명서, 법원으로부터 재단채권이 승인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재단채권자에 대해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재단채권이 존부 내지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파산관제인이 재단채권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를 주장하는 자는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재단채권에 관한 이행의소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걸 한번 쭉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파산제도는 어떤 것이냐, 개인과 좀 다르다, 법인회생 절차와 좀 다르고, 청산형, 이건 재건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산 절차는 이제 청산 절차도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 절차에서도 남은 재산이 있을 때는 남은 재산이 있는데 부채 초과가 확인되면 파산 절차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면책이 주 목적이고 법인 파산은 이제 면책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원칙적으로 선순위, 일반 파산채권, 그러니까 우선적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관제인 보수, 그 다음에 매각비용, 조세 임금 등 이런 거를 말합니다. 재단채권은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관제인이 수시로 안분하여 이제 변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에서 구별해야 될 게 환치권. 이거 환치권은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때,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그럴 때 환치권, 소유권 유보매매의 리스 물건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별채권은 담보권자를 말합니다. 파산과 절차와 무관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행사 방법.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재단채권은 채권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관제인이 부인하면 재단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법인 파산 절차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파산 절차의 장점. 도산기업의 대표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변제 독촉에서의 해방. 도산기업에 대한 파산 선고로 대표자는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 처분권을 잃고 파산관제인 이를 전속적으로 행사하게 되죠.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도산기업의 재산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절차에 참가해야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서 법원의 주관하에 아니면 관제인의 주도하에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변제 독촉에서 해방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수는 있죠. 이제 그거는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는 이 대표의 어떤 역량에 달린 거죠.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이제 파산 절차 내에서만 이제 독촉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장점으로 일컬어집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예방합니다. 도산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제인이 도산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이 환가 배당을 합니다. 법인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자녀 재산 청산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 채권자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각종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자문해 주시는 분은 법인 파산을 다 이제 마치니까 거래처가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뭐 만족을 별로 못 받았죠. 거의 못 받으니까 이제 채무자도 개인 파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항상 뭔가 돈을 못 받은 불만을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다 이제 형사고소를 합니다. 뭐 사기죄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로 거래를 해서 미수금을 좀 많이 남긴 거 아니냐. 그분들 입장에서 심정은 이해해도 과연 이게 형법상 사기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알 수 없죠. 왜냐면 이 기업이라는 게 리스크잖아요. 리스크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다 리스크가 있죠. 돈 오래 가는 속에서. 그 속에서 진짜 사기와 단순 거래, 채무불이행을 잘 구분해내는 게 참 쉽지만 않습니다.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는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개별적인 변제 독촉에서의 해방,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 위험에서 해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 퇴직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109조 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므로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내지 의무를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책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도산기업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채책을 지지 않게 됨.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관진이 그 권한에 따라 재단 채권으로 변제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렇게 딱 들어맞게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 같습니다. 드문 경우. 이거는 미리 딱 대부분은 뭐냐면 여전히 이제 대표이사는 노동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임금,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는 체당금으로 해주고 체당금 신청으로 이제 만족을 좀 하고 전액 만족은 안 되죠. 보통 뭐 한 30% 되나요? 나머지는 이제 결국 개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지죠. 일정 액수에 따라서 이제 벌금, 양형 기준이 있을 텐데 아주 많으면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죠. 몇 억 이상 되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 파산 선고로 수표의 지급이 정지되고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수표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파산 선고 후부터는 수표의 부도 발생에 따른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2항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표 많이 쓰는 법인은 이제 이런 게 장점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리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고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퇴사 조치를 취하면은 이점이 있을 수는 있죠. 이런 경우 형사처벌에서. 그 다음에 조세부담의 경감,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도산기업 발행주시 50%를 초과하여 이 과점주주가 문제입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차납세 의무가 있는데 파산 선고로 재단 채권이 국세, 지방세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면 과점주주의 이차납세 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특히 폐업 시 잔존 제한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곳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잔존 제한 전부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를 부과된다. 그러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이 잔존세를 처분하면서 매입세가 공제받거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수 있어 관점주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이거 지금 제가 파산관제하고 있는 사건에서 이제 건설사 같은 거를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지금 이제 개인 파산인데 부가가치세를 분명히 법인 사업을 했어요. 과거에 1억이 넘어요. 그래서 판가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아마 이 과점주주 같아요. 과점주주. 본인이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운영하다가 이제
보도가 났는데 부가가치세가 1억 체납되고 있다 그래서 역시 과점주주라는 게 이제 추측되는데, 하여튼 이 과점주주라도 이제 파산 선고로 이제 법인 재산으로 국세, 지방세 등이라도 먼저 납부하면 이제 경감되는 거죠. 아예 없어지기는 힘들 겁니다. 전액 납부되기 전엔. 부동산 양도시 도상기업은 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40%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도상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파산 선고 이후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파산 선고를 통한 청산이 사적 정리보다 조세 부담이 적다. 이거는 좀 이점이죠. 법인세를 부과 안 한다.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도 이미 경매나 강제 경매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근데 파산 선고로 인해서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합니다. 소득세법상. 여기는 이제 법인세가 면제되고, 그래서 파산, 이거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제 세목은 틀리지만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조세 부담의 경감은 나름대로 이제 뭐 이점은 있죠. 그 다음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절차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 파산으로 인한 대표이사 또는 가점주주 또한 회사를 위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때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이제 법인 파산 절차를 먼저 하는 경우 조세 채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상기업이 청산으로 재산, 은닉 등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 관제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관제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법인 파산을 정리하고 오면 사실은 법인 재산을 빼돌렸다는 어떤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죠. 그 관제인이 알아서 거기서 뭐 다 관제인하고 그 보조인이 싸그리 청산하죠.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의자 하나라도 나중에 환가 포기할 때 공고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직기 비품까지 하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죠. 법인은 근데 이제 이걸 청산해야 되는 거니까, 재료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뭐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조금 뭐 남겨둬도 다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재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그냥 알뜰살뜰 환가를 안 하죠. 뭐 차량도 뭐 한 몇백, 한 3, 400 정도는 넘어가고, 집기류가 있어도 넘어가고, 뭐 동산, 집에다 뭐 금송아지 있어도 아마 찾아내지 못하면은 넘어가죠. 그래서 이 개인 파산, 개인 희생 절차를 거의 법인 기업에서 부도 나시고 이제 보증선 분들은 활용해야 되는데, 법인 파산을 먼저 해면 나중에 도상기업이 청산으로 재산 은닉 등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그 법인 파산 관제인 그것만 딸랑 갖고 오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 면책, 개인 회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렴한 신청 비용. 채무자 신청의 경우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3,550원 곱하기 40회분 플러스 채권자 수. 그 다음에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 도상기업의 대표자는 기존 도상기업을 법정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죠. 프레쉬 스타트. 그 다음에 도상기업 채권자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고비용 저효율이 개별적 강제집행이 부담 해소.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관제인이 도상기업이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변제를 하는 절차이고, 이를 위하여 법은 파산관제인이 신속하고 공정한 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 파산관제인이 점유관리 환가 권한, 법원의 각종 허가, 그 다음에 채권조사 절차를 통한 채권이 간이한 확정, 소송의 수계, 형사처벌 등. 그래서 파산 절차는 채권자한테 개별적으로 집행권을 획득하거나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에 투여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죠. 그래서 저비용 고율이 포괄적 강제 집행을 달성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매에도 중복 경매가 허용되죠. A 채권자가 300, B 채권자가 300, 근저당가자가 300. 비용 다 내야 되죠. 일단 어렵죠. 그 다음에 공평한 채권 변제. 도상기업이 재산을 사적으로 청산하게 되면 채권사의 불평등한 변제가 이루어져 다수의 채권자들의 손해를 입는 반면
소수의 채권자만 혜택,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도산기업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 등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산기업의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도산기업에 대한 채권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개받아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급심 판결도 있고 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세무사들이 물어보죠. 이 대손 충당 쌓을 때 결국 이제 파산 결정문,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목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 불능조서 이런 것까지 해서 다. 근데 법인 파산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파산 선고 결정문하고 그 다음에 배당이 있었으면 배당액, 배당이 없었으면 채권자표가 필요하죠. 채권자표가 있으면 그 법인은 만약에 파산이 완료가 됐다, 종료가 폐지가 됐다. 그러면 그 소명에 의해서 이 채권자표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죠. 법인은 뭡니까? 해산이 되니까 개인이야 이제 면책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입증 서류에 따라서는 대손 충당 등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관점에서 채당금이 지급, 도산기업의 파산 시 근로자는 복지공단으로부터 채당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이 채당금을 333이죠.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급여,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우선적 보장,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파산 선고 전후나 최종 3개월, 최종 3년에 한정되지 않고 재단 채권으로 취급되어 도산기업의 재산을 환가한 배당 재원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 보장이 이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 절차의 흐름도는 신청, 보전처분, 형식적 심사, 예납금 납부, 보전처분,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신문, 대표자죠. 주로 파산 선고, 관제인 선임, 제1차 채권자 집회, 그 다음에 배당, 회계 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 파산 종결 결정. 이건 이제 배당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법인 파산 절차의 흐름도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법인 사건이 관할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